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이 육기역술 풀어가는데 너무 어렵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교통정리라고 그러죠.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뭐 준비할 거 이렇게 한번 차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 어떤 실전 사주를 풀어갈 때도 좀 이해하고 빨리 숙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너무 어려워서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육기역술에 풀어가 될 거는 제일 먼저 1번이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용신 상신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용신과 상신. 그죠? 그러니까 월지의 지장간, 그죠? 지장간. 그리고 절처, 인묘 이렇게 세 가지가 월지에서 올라오잖아요. 물론 좌오묘유는 지하실까지 봐야 되지만 인신사회나 진술충미는 지하실이 없어요. 그냥 지장간만 있는 겁니다. 좌우 묘유만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에 장르에서 많이 좀 소개드렸으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사주를 푸는 게 사주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사주풀이를 이렇게 갈 때 첫 번째는 용신과 상신을 잡아야 돼요. 그죠? 이게 용신과 상신을 잡아야, 용신과 상신이라는, 용신은 뭐라 그랬죠? 그 사주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벌어먹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쓴다는 거죠. 쓸 용자, 어떤 용도로 써요? 벌어먹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인과 식만 있는 거죠. 공부한 걸 가지고 벌어먹느냐? 내가 몸으로 공부한 게 안 되니까 내가 몸으로 벌어먹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바깥의 사주에서는, 그죠? 우리 정통명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하시냐면, 관도, 재도 다 용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공부가 안 되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식이 안 되면 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식신은 용신을 쓴다고 치자 이거죠. 식신은 용을 썼을 때, 내 식신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식신이 행재격에다가 재를 쓰나요? 식신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인도. 꼭 관인상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을 가지고도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직장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관인상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식신생계를 할 수 있는다, 보지만, 용신은 인이냐 식이냐 두 가지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죠. 상신은 그걸 도와주는 인자입니다. 상신은. 그래서 용신은 벌어먹기 위한 도구죠. 도구고, 이 상신은 도구를 사용했을 때 벌어든 수입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신상신 1차로 발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주 기준 공망을 봐야 됩니다. 연주 기준 공망을 반드시 체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세요. 또 질문도 어떻게 하냐면, 분명 운도 좋게 들어오고, 그죠? 운도 좋게 들어왔습니다. 좋게 들어오고, 또, 기회도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운에서, 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망으로 인한 작용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고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결국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벌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왜 그러냐? 공망 맞으면 사회성인 공망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지에 참 용신상신 다 들어도 좋은데, 그래서 배우자 덕도 좋은데
공망을 맞아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공망을 뭐라고 그랬죠? 저승사자가 점검하러 다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망. 이 공망, 연주기준 공망하고 또 뭐가 있죠? 연지, 임묘인자. 연지에서 임묘. 연지에서 임묘시키는 게 있습니다. 조상궁에서 임묘시켜버리면 상신, 용신, 상신을 조상궁에서 임묘시키잖아요. 얼마 안 돼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용신은 뭐죠? 도구, 가게를 차리거나 업체를 차렸을 경우 그냥 가져가 버린다. 조상궁에서. 그죠? 또 상신, 임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용신상신 다 잡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장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장간. 지장간이 달달달 구구단 위듯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한 파트, 그 다음에 절처 한 파트, 그 다음에 인묘, 그죠? 한 파트.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갑니다. 지장간은요,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인묘가 각자 막 놀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장간끼리 움직임을 봐야 되고, 절처는 절처끼리 봐야 되고요. 인묘는 인묘끼리 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미 올해 같은 인연이 왔으면, 그죠? 지장간이 갑병모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장간이 올라왔으면 절처에서 경금하고 올목이 올라오죠? 인묘로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지장간 파트가 한 파트예요. 한 파트. 얘들하고 얘들 섞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요. 하나의 단어와 같다고 그랬죠?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이 절처라는 부분, 이것도 하나의 단어죠. 그 다음에 지장간이라는 부분,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인묘론이. 요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들어와야지 그 한 해, 한 대운, 한 연도, 한 월, 기죠? 한 달, 그 다음에 그 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인묘로는 각자 따로 공부를 하되 그냥 탁탁 올라와야 된다고 그렇죠. 지장간 12개밖에 없어요. 12개의 지장간과 절처와 인묘를 머릿속에 탁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이거 외울 때만 조금 힘든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죠. 요 부분만 정리만 되면 요렇게 세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막 지장간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헷갈리죠. 그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각 파트별로 지장간끼리 보고 절처끼리 보고 또 인묘끼리 보면 된다 이거죠. 이 세 개가 동시에 봐야 되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그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10년도 넘고 20년도 넘고 막 3년도 하신 분들도 늘 사주 갖고 씨름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 그죠?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익혀놓으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냥 무슨 대운, 무슨 달에, 무슨 일주, 무슨 대운, 무슨 연도 그냥 쭉 나오죠. 근데 이거를 써놓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써놓고 보면은 안 써놓고는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이 띄운다 그래요. 12개 판때기 위에 공중이 띄워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1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12개밖에 없으니까. 쉽죠? 자, 요런 상황에서 용신 잡고, 상신 잡고, 연주기준 공망 잡고, 연주 인묘 잡고, 지장간 잡고, 요렇게 낸 상태에서 네 번째는 이제 육친관계예요. 그죠?
육친. 그냥 우리가 관계, 이걸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죠. 왜? 육친 관계에서 관행비식제라는 부분, 그죠? 관이 들어오고, 인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고, 식이 들어오고, 재르고, 우리가 일간이 모든 점이 기준점이잖아요. 이 기준점에서 육친 관계를 정확히 봐야 되죠. 그 부분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사주는 안 풀어지는 거죠. 왜? 3, 4문 구했어요. 근데 3 곱하기 뒤에가 3인지 5인지 7인지 모르면 곱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 나누기 2 해야 되는데 8 나누기 2인지 3인지 5인지 모르면 그것이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이걸 뭐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뭐만 쓰느냐. 우리가 신사를 우리는 안 씁니다. 신사를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신사는.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가장 기본 뼈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호랑이한테 물러가는 살이 있잖아요. 백호살 이런 거. 그래 갑진무진 임술병술 을미정축 있잖아요. 7개. 그렇지만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적이냐? 칠사를 당하느냐? 백호를 당하느냐? 아니더라 이거죠. 뭐 2개, 3개 겹치고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하지만 아닌 사람도 많고 평범한 직장생활도 많더라. 그러니까 신사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단지 하나 뭐가 있냐면요. 단지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인묘를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인묘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귀문간살, 그러죠. 귀문간살하고 플러스 원진이죠. 이 귀문간살하고 원진은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습니다. 인묘로 인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 오행이 한 오행을 갖다가 잡아놓고 가둔다는 의미가 있죠. 귀문간살이. 그래서 한쪽에도 피해를 보는 거죠. 또 귀문이니까 귀신이 드는 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이긴 한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좋은 작용하면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을 귀신같이 해결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 거 생극설, 그죠? 그 다음에 형충해합,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사주 프로는 요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5가지 절차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요 지장간과, 절처, 그 다음에 인묘론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공망 뽑는 거, 도상공학, 용기상식만 알려주면, 이제 대원도로 가는 대로 그대로 배우신 대로 쓰면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무술생이에요. 58년 개띠죠. 58년 개띠입니다. 무술생인데 신달에 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는 정관, 월제는 편제격이죠. 이런 사주를 처음에 풀어갈 적에 월제의 격부터 봐야 됩니다. 월제지 격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는 편제격이죠. 여기는 정관격입니다. 아까 우리가 풀어간 대로, 연지, 공망과 연지에서, 인묘론을 하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연지 공망이 무술이면, 진사가 공망이죠? 이 진사가 공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묘로는 병하고 을무가 인묘가 되어 있어요. 요거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두 개를 알아야 풀어가고 어려움 당할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풀리기 힘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와 있다? 임수가 절처 올라와 있는 것도 또한 절처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왜? 항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들 때는 또 저것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 풀어가는데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풀어가죠. 1번, 2번 지나갔잖아요. 3번은 뭐죠? 월지 시장간이 신달이니까 경금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임, 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장간 이렇게 경인무가 신달이 경인무잖아요. 그럼 절청은 뭐가 올라왔죠? 갑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제 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요거 그냥 요 파트 외우고 요 파트 외우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인묘로는 인신사에 인묘가 없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 외워지는데 요 다음부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일지도 있어요. 일지도 시장간도. 자는 정을기죠. 그다음에 경기정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 연장통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보조연장통이에요. 절차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주는 메인 욕이죠. 그래서 용신과 식신상과는 무조건 월지에서 구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용신은 지장간, 그죠? 지장간 플러스 지하실. 딱 용신은 여기서만 구해야 돼요. 여기에서만 그 절처에 있는 거 용신을 쓸 수가 없어요. 우선도 아니고. 근데 쓰는 경우가 있죠. 가용신 4개 있습니다. 진달, 해달, 무토기토. 절처에 올라 병화를 가용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그 외에 120개 중에서 116개는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에서만 용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상신은 어디 가서 붙어있던 관계가 없어요. 상신이 정해지면,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올렸지만, 사주를 풀어가는데, 맥점이 뭐라고 했죠? 식신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식신상관. 자, 어떤 사주든지 이 식신상관으로, 그죠? 식상으로 뭘 잡는다? 관사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죠? 이 지장간에서. 이거는 머릿속에 막 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죠? 경인무하고 갑신은 그냥 머릿속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냥 왜 구구단듯이 외웠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식신, 상과. 그죠? 왜? 그 사람의 활동력이 내가 말, 수단, 이런 게 좋아서, 그죠? 지혜롭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관리 능력, 서비스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이끄는 리더 같은 성격,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성격, 기타 등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요. 그런 걸 벌어먹는 건지, 단지 내가 말, 수단 이런 것보다도 내가 손재주가 좋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한 가지 집중하고, 이렇게 벌어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직업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말없이 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집중하는 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져.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죠. 원래 탤런트 하시는 분들, 가수 하시는 분들 또 그죠? 개그맨 하시는 분들 또 강의하시는 분들, 선생님, 교사 이렇게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시간 막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그죠? 이 주특기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공부, 인자, 직장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사주의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첫 번째 맥점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우선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병화 입장 식신상관은 뭐죠? 토. 용신을 물론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만, 용신을 잡아놨는데, 이 식신이죠? 이 식신을 쓰게 돼 있어, 식신을. 그럼 이분은 어떤 거예요? 기술직이나 전문 기술직이나 먹거리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죠. 막 말이 많거나 막 이렇게 막 영업직이나 강사 이런 쪽은 아니죠. 분명히 내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식신이죠. 식신. 그 다음 요거는 뭐죠? 편재. 살이죠. 요거는 뭐죠? 편재. 요거는 편인. 요거는 정제. 그러니까 이 식신으로 편재와 정제도 있지만 식신으로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식신으로. 그죠? 자, 그 식신을 써요. 그 식신을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땀 흘리고 기술직, 전문 기술직, 그렇죠? 아니면 먹거리 쪽에, 요식업 쪽에, 그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쪽으로 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여자분들은 먹거리 쪽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거든요, 이게. 남자분이니까 먹거리 쪽보다는 기술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뭐를 찾느냐? 이거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을 뭐를 착용을 했느냐? 이때 정인과 편인이 있다는 거죠. 자, 정인과 편인을 우리가 쉽게 구분하자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정인은 옛날로 따지면 선비들이 갓을 썼다. 그죠? 정인을 각 착용하시는 분들은 갓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정인이 꼬로, 정인은 갓, 모자죠. 왜 그냥 머리에 쓰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를 빨리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편인은 뭐냐? 편인은 우리 옛날에 장사할 때 페랭인 모자 쓰잖아요. 그죠? 장돌뱅이 막 하는 거나, 뭐, 상인분들은 갓이 짧았어요. 그죠? 그래도 상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그래도 짧은 갓이라도 썼는데, 대부분 상업적인 걸 그냥 우리는 편인을 상징적으로 쓰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페랭이 모자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인은 페랭이 모자, 그죠? 페랭이 모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정인은 갓을 쓰고 편인은 페랭이 모자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면 정인은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고, 그죠? 편인은 경제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라고 그랬죠? 정인은 마른 스펀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편인은 어떻게 되죠? 금전적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주. 그래서 돈을 버는 공부 쪽으로 치우쳐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또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를 한다? 갓을 썼느냐, 페랭이 모자를 썼느냐, 이렇게 나눠주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두 개를 다 쓰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개를 다 썼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직업이 좀 자꾸 바뀌니까. 그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미 식신은 정해졌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인성이 간목 편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인 모자, 페랭이 모자를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강하고 어떤 국가고시나 어떤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연관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업 쪽에가 가기 쉽다. 왜? 돈 버는 문제의 편인이. 그래서 페랭이 모자라고 한다고.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자격증이 갖고 있기가 쉽고, 예를 들어서 정인을 갖고도 의료계도 갈 수가 있어요. 편인 갖고도. 편인 갖고 의료계를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합적인 게 아니라 단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과, 이비인후과, 뭐 피부 미용과 또는 외환과 간단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깊이 안 가고 내가 한 가지만 가니까. 그죠? 어떤 분은 산부인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신에 이 운에서 정인 대운에서 만났을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편인이면 돈 벌기 위한 게 의욕이 앞서 있다고 그러죠. 많이. 반쯤 젖은 스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갓을 썼느냐 페랭이 모자를 썼느냐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 더 쉽겠죠. 자, 식신 기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페랭이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기 위한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것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늘 얘기했던 세팅이에요. 세팅. 그래서 이건 모자, 어떤 모자를 쓴 사냥꾼이냐. 이 식상은 총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임이니까 나로부터 나가 에너지 발산이잖아요. 그죠? 에너지 발산이니까. 내가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모자를 쓴 사냥꾼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죠. 여기 내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내에서. 요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봐요? 식상이 관살을 봤죠. 뭘 봤죠? 바로 이 살을 봤다. 살을 봤죠. 이게 살이에요. 편관, 칠살. 그러니까 이게 살을 봤어요, 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뭘까요? 자, 사업문서를 들고, 끼죠? 사업문서를 들고, 끼죠? 전문 기술로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 인해서 장단점도 많아요. 살이 있어야 사람이 좀 뭐라고 그랬죠? 바닥바닥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죠? 막 열성도 있고 눈매 벌써 틀려져요. 눈이 살아있잖아요. 왜? 살이 좀 버덕버덕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돈 잡으면 귀신 기타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직업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않고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죠. 의욕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추진력이고 목표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으로 제살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으로 제살하는 거 하나만 가져도 벌써 이 사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가 나오죠. 그런데 모자는 뭘 썼다? 페랭이 모자를 썼다. 그죠? 편인 모자를 썼죠. 편인 모자를 쓴 겁니다. 페랭이 모자 생각하면 연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어떤 모양새다? 회사를 들어가나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이런 쪽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사업 돈 버는 문서 들고 돈 벌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이 뭐죠? 전문 기술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 식신상관만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관을 잡는 살을 잡는 이렇게 잡으면 사주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나왔죠? 살이 있고 식신이 있고요. 편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화일간이잖아요. 그럼 정편재가 있고 그럼 요거 나머지 장관 다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죠?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그죠?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살을 잡는 사람 그래서 사업적인 재물과 정제적인 재물을 벌어먹는 사람이죠. 이렇게 정편재가 정해져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것이냐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물건이 몇 개 파느냐 형식이에요. 모양새가. 정제는 뭐죠? 정찰제죠? 사업제는 어떻게 되죠?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진 거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이 또 편인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 이거나 편인성을 갖고 있으니 여기는 용신은 뭐죠? 식신용신이에요. 식신용신 화가 상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상신이 어디 들었죠? 이 간목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문서 속에 상신이 들었죠. 물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미에도 있습니다만 요 병화 상신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문서 하청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공공기업의 하청업을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에요. 현재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 그러니까는 하청 총 금액이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제작, 납품,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자, 용신이 양간이죠. 상신은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아주 다복한 집에서 태어나지는 못하셨죠. 점점 성장하며 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신대운에 태어나서 신달이죠. 신달에 태어나서 순행에서 이렇게 흘렀어요. 상신은 뭐죠? 화가 상신이죠. 토용신이니까요. 그죠? 토가 용신. 식신. 용신은 여기서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고. 그죠? 비견이 상신이. 그럼 이 여름철 지났어요. 아, 일로 가네? 역행이 아니죠. 수행이죠.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가서 이 가을에 가서 어렸을 때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죠? 수행이니까. 요렇게 갔죠. 겨울에 조금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해에서 병화가 올라왔고, 이 자에서 정화가 올라왔고, 축에서 간목이 병화라고 들어왔죠. 이 축대원부터 시작을 해서 축 속에서 그래서 하청업 쪽으로 넘겨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인대원에서 가장 전성기 10년을 지났고 현재 묘대원에 와 있어요. 묘대원에 와 있으면 이제는 여기서 인묘자가 막 걸리죠. 상신용신이 막 인묘가 되죠. 그래서 어떤 지금 변화의 계절이 있다. 사실 좀 이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복잡하긴 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그 변화된 인묘자하고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 변화되는 과정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는 좀 뭐 복잡한 관계.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 관계 또 내년에 또 묘가 또 왔죠. 내년에 또 그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떤 요렇게 과정, 요거 잡고 식상 잡고 인을 착용해서 식상에 잡고 먼저 관살을 먼저 잡는 걸 봐도 됩니다. 근데 모자를 갓을 썼느냐 패랭 모자를 썼느냐를 딱 구분을 해버리면 벌써 답이 탁 나온다 이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인을 착용했을 경우 갓을 쓰고 장사 속에 뛰어들어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근데 페레인 모자를 쓰고 선비 계열을 낀다? 어려운 얘기죠. 고생 그만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의적 특징과 편의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왜 그러는지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인성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그래도 한우물 공부라고 했잖아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서 공부하는 데 선수지만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사회생활이 좀 약하다고 그랬죠. 편의는 이해 득실에는 눈이 밝지만 한 것을 파고 들어가는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갓을 쓰고 사는 사람이냐, 페랭모자를 쓴 사람이냐는 벌써 영역, 활동 영역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옛날로 따지면, 그죠? 갓을 썼으면 선비가 돼야 되고, 이 베랭이 모자를 썼으면 장사 쪽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갓을 쓰고 장사 고 시장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베랭이 모자 쓰고 선비에 되어서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식상에다가 어떤 모자를 썼느냐, 그리고 잡는 거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사주 금방금방 되죠. 물론 처음에 우리 육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셔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인묘론만 확실하게 내가
이 지지 12개 좀 딱딱 기어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하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각자 다른 단어예요. 지장간 단어 따로, 절처 따로, 인묘 따로. 그렇죠? 일간 기준이니까 전부 다. 가림 빗재로 구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는 통변은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어때요? 이제 조금 의문이 풀렸나요? 질문하신 분들 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하세요. 요 앞쪽에 전화번호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죠? 아이고,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실전 풀어가면서 요 내용과 실전을 조금씩 이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수월하라고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거 좀 빼고 간단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격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지금 감사하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성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배고프잖아요, 그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